종합부동산세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25가지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종합부동산세는 우선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재산세 부과된 사항을 국세청에서 통보받아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건물은 과세가 되지 않아요. 상가를 사시는 분들 중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주택,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 과세 대상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을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 주택은 개별 물건별로 과세를 하지만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각 유형별로 공제액이 다 다르게 됩니다. 토지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 그리고 분리과세 토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요. 이 분리과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상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별도 합산으로 과세가 되면 공제 금액이 80억인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1년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합산으로 토지가 넘어가면서 5억만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전에는 80억 원이 공시가액이 되지 않아서 종합부동세를 내지 않았는데 수억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하실 때는 별도 합산 토지인지 종합합산 토지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예요. 그래서 남편, 아내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이 한 채만 있어요. 이것을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데 세대원 중에 한 명만 단독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을 때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닌데요. 공시가격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례의 경우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공시가격은 언제 금액을 말하느냐 보면요. 그 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입니다. 하지만 4월에 가격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4월에 공시되는 가액이죠. 하지만 기준은 1월 1일이라는 겁니다. 매년 6월 1일 보유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따라서 5월 달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요. 7월 달에 매도를 했어요. 12월 말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6월 1일 기준으로는 보유를 했기 때문에 6월 1일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고지자가 나올 수 있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가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외의 단독주택과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 말에 공시가 되고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물권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을 계산할 때 지난해 23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다주택자라는 건요. 3주택자 이상부터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12억 원까지는 동일하고요. 12억 원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3주택 이상이 되시면 세율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세율 산정할 때 빠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금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세율에서만 빠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합산 배제는 달라요. 합산 배제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건데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유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CR 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방 미분양 주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정을 하면서 추가해서 합산 배제 주택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과세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12월까지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주택수가 많더라도 동일하고요. 3주택일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주택수 계산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에 주택 2호가 있어요.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주택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합산배제 항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강원도에 또 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서울의 집 2개, 강원도 하나가 있지만 서울의 집 2호 중에 1호는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서울주택 한 채와 강원도 한 채 이렇게 해서 일반주택 2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사례 2의 경우에는 부산에 주택 2호가 있고 강원 주택 1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부속 토지만 보유했어도 주택의 정착 면적에 포함돼서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도 3주택 이상자에 해당이 돼서 세율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 유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 토지만 보유하신 분들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수는요, 인별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로 주택수를 보고요. 법인은 법인 그리고 단체 이렇게 각각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의 부수 토지만 보유한 경우 이때가 중요한데요.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만 보유하거나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한 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이 경우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아예 제외가 되고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도 금액에서도 제외가 되게 됩니다. 상속주택 및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주택,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제외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 나 세부담 상한에 이거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별도 합산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종합합산으로 바뀌신 분들이 작년보다 10배가 더 나왔다 말씀을 하시는데 왜 세부담 상한에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에도 같은 상황일 경우로 가정을 해서 전년도에도 토지가 별도 합산이 아니라 종합 합산되는 토지일 경우에 가정을 한 세금에서 150%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전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일 때 그 상태에서 150%를 계산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 급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세부담 상한은 주택 따로 계산하고요.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각각 15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모두 합해서 전년도 대비 종합부동산세가 10배가 나왔는데 이거 세부담 상한 적용된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유형별로 각각 적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와 세부담 상한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이 0으로 본다. 이게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전년도에는 별도 합산 토지였어요. 올해 이게 종합 합산 토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150%의 상한을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같은 상황으로 전년도를 종합 합산으로 놓고 150%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계산을 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서 150%가 초과됐다. 그러면 그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부담 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해서 직전 연도보다 150%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것이 세부담 상한인데요. 이 과세 유형별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인 경우에는요. 공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세부담 상한에 걸려서 이 부분에 1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겠죠. 과세 대상 토지 주택을 세액 계산 상세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자료를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하셔서 하단에 자주 찾는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상세 물건 및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내용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별로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각각 9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인 경우에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요. 공동 소유라서 각각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지만 특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서 12억 원이 공제가 되고 보유기간 그리고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은요. 5년, 10년, 15년 이상 보유할 때 50%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20%, 30%,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둘의 합을 80%까지만 최대 공제가 됩니다. 개인이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배제가 가능한지 살펴보면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년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신 경우에 장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하셔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18년 9월 13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태가 확인되면요. 합산 배제가 적용이 되고요.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 그 이후에 공고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이 경우에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가 중요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요. 서울, 강남, 서초 등은 18년 9월 13일 이전인 합산 배제 가능했지만 9월 14일 이후에는 합산 배제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경기, 부천 등 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에 20년 6월 19일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었으면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이후에 취득하신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불가합니다. 남북 등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과세기일 도래 전에 해지가 된 경우가 있어요. 2020년 6월 1일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 전후로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1일 날 이때 조정 지역이 공고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소유를 하고 있었고 중간에 지정 공고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해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6월 1일에도 해제된 상태죠. 그러면 계속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산, 수영, 해운대 등은 2020년 11월 20일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하고 계약하신 분들은 합산 배제가 가능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공고 난 이후에 취득이나 계약하신 분들은 합산 배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2년 9월 26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23년 6월 1일 이후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 취득하신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남아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현재 해제가 됐고요.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성구가 24년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도 포함이 안 되고 비과세와 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특례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치셨어도
종합부동산 신고기간 12월 1일부터 16일에 추가로 합산 배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요. 납세 고지서와 상관없이 합산 배제 신청과 배제된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납부하신 경우에는 당초 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되니까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6일까지는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세 신고 기간은요. 24년도에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에 과세 대상으로 경정 신고를 하고요.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의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지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요.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으로 판정이 되고요.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제외가 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매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선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주택수에 제외된다는 이야기는 세율 판정할 때 3주택 이상일 때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전체 과세 표준에는 포함은 됩니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남편이 1주택, 아내가 상속주택. 이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례를 받으려면은 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5년간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상속받은 경우에 가능하고요. 아내가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1주택과 상속주택 보유는 같은 1인이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가주택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수도권 3억 이하는 해당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경기 연천, 인천, 강화, 옹진의 경우에는 예외 지역이 해당되면 3억 원 이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가 포함이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에 소재하는 경기 연천군, 인천 광화군, 옹진군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중에 제주도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도 1세대 1주택 가능할까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 소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에 3억 이하 저가주택이 있을 때는 한 채인 경우만 가능하고요.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채일 경우만 가능해요. 일시적 2주택이 있고요. 상속주택도 있고 지방 저가주택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가능하냐 살펴보면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되고 상속주택도 받고요.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그럼 과세가 안 되는 거냐?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것은 특례주택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에는 합산이 되고요. 세액에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는 맞는데 다만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9억까지 공제되는데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연령간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합산은 되고요. 하지만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요.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2024년도에는 12월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6일까지가 납부기한이고요. 납기 3일 전인 12월 13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납부 유예 신청서를 납세 담보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 유예 신청서와 납세 담보 제공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제출 서류 검토 후에 납부 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할 때는 인증서는 없어도 되고요. 나머지 납부라든지 과세 물건 조회 그리고 미리 체험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과 미리 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신고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는 없어도 되지만 이때도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하는 방법은 구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요. 하단에 자주 찾는 메뉴에 종합부동산세를 들어가시면 정기신고하기가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가능하고요. 어떤 경우에 고지 납부 대신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보면요.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 고지를 받으셨더라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는 취소가 됩니다. 세금에 대한 고지를 취소한 전차는 다른 세목의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들이 별도로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으시더라도 신고 납부 기간에 신고하시면 당초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점, 다른 세목 간 차이점입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미 신고 기한을 놓쳐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하실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 후 90일 이내 심사 청구 등 불복 청구를 하거나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일에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5년 동안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의 불이익은 정당하게 신고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부당하게 과소한 사유가 있을 때는 40%까지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기일까지 과소신고한 세액에 1일 0.02%에 상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5년간 부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